아범입니다. 오늘은 대만을 충격에 빠뜨린 쌍둥이 모델 살인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아범이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대만에서 활동하던 자매는 평범한 소녀에서 단숨에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빠른 속도로 인기 인플루언서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알 수 없는 불안과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고 곧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은 특히 눈부신 외모와 활발한 활동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사진 속에서 늘 웃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스토커와 같은 그림자가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가여운 촛불은 자신도 모르게 끝없는 다크로 한 발짝씩 끌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언니는 그런 기척을 이미 느끼고 있었고 그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7년 3월 1일 동생은 아침 일찍 촬영이 있다며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정성스레 화장을 하고 언니에게 2시쯤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각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문자와 전화를 수십 통 남겼지만 동생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침묵, 이 작은 변화가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음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언니는 동생으로부터 낯선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문장의 어투와 이모티콘이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섞여 있었고 언니는 곧바로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여운 촛불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이의 손길이 휴대폰을 잡고 있다는 직감이 스쳐갔습니다. 아범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언니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휴대폰 위치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곧 신호가 집에서 100km나 떨어진 타이중에서 잡혔습니다. 자매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낯선 곳, 언니의 가슴은 찢어질 듯 조여왔습니다. 낯선 도시의 어둠이 곧 끝없는 다크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언니는 직접 지인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실종 당일 다른 인플루언서 모델 장샤로부터 촬영일을 소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언니는 즉시 양샤에게 연락했으나 그녀는 처음부터 무심하고 차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태도의 언니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언니는 에이전시를 통해 양샤의 집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집에는 부모만 있었고 언니는 어렵게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양샤는 이를 소개해준 것은 맞지만 당일에는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끝마다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짜증을 섞어냈습니다. 불안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그날 밤 언니는 경찰과 함께 다시 휴대폰 신호가 잡힌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호텔 직원은 비품실에서 동생의 휴대폰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언니의 손에 쥐어진 것은 희망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절망의 조각이었습니다. 다크페이스의 그림자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투숙 명단을 확인하던 언니의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양샤였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아예 동생을 만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째서 같은 호텔에 묵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남자친구 정우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무서운 방향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양샤와 정우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방 쓰레기통에서는 동생의 소지품이 발견되었고 CCTV에는 정우가 휴대폰을 버리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증거는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가여운 촛불의 흔적이 다크페이스의 소나기에 끌려간 모습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두 사람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양샤는 울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반복했고 정우는 담담히 사건의 전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촬영을 마치고 다른 기사와 떠났다고 주장했지만 왜 그의 소지품과 카드가 정우의 손에 있었을까요? 경찰은 정우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건의 전과 기록을 가진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과거 성범죄와 폭력 사건으로 수차례 구속되었고 심지어 미성년자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크페이스의 가면은 이미 수많은 죄악을 뒤집어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말은 더 드러났습니다. 정우가 언급한 촬영기사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어낸 허구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의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양샤와 정우를 따로 분리해 차량에 태워 이동시키며 압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경찰은 정우에게 끈질기게 말을 걸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홀령이 범인을 따라다니며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흘리자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정우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죽었습니다. 시신은 타이페이 만상 빌딩 지하에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모든 희망을 꺾어버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만상 빌딩으로 출동했습니다. 전기가 끊겨 어두운 지하 공간은 축축한 공기와 곰팡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스로 덮여있던 곳을 치우자 그 아래에는 싸늘히 식어버린 가여운 촛불의 몸이 있었습니다. 목에는 벨트 자국이 선명했고 주변에는 버려진 마스크와 생수통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범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 공간은 단순한 지하실이 아니라 끝없는 다크로 가여운 촛불을 삼켜버린 무덤이었습니다. 경찰들조차 차가운 공기에 몸을 떨었고 언니는 비통한 절규를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정우는 계속해서 자신을 변명했습니다. 그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것은 양샤가 사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찬 그녀가 남자친구에게 범행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내뱉는 말에는 모순이 가득했고 진실보다는 자신을 구하기 위한 발버둥에 가까웠습니다. 양샤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범행 시각에 집에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통신 수사 결과 그녀의 휴대폰 신호가 사건 현장 근처에서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점점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누가 진짜 다크페이스인지, 누구의 말이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증거물을 감식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마스크 2장, 거기서 나온 DNA는 정우와 피해자에게서만 검출되었습니다. 양샤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뒤집혔습니다. 언니의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법적으론 양샤가 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양샤는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중의 시선은 차갑게 식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공감도 배려도 없었고 철없고 무심한 모습은 의혹을 더욱 키웠습니다. 가여운 촛불의 희생은 진실과 의혹 속에서 여전히 외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과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군 복무 중에도 동료의 물건을 훔쳐 영창에 갔던 이력이 있었고 출소 후에도 이름을 바꾸며 새로운 인생을 가장했지만 결국 다크페이스의 본성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SNS에서는 고급차와 명품을 뽐내며 자신을 재벌로 포장했지만 대부분 빌리거나 가짜에 불과했습니다. 정우는 사진작가라는 허울을 쓰고 다녔습니다. 자신이 국제적인 상을 받았다며 거짓말을 했고 이를 믿은 모델들은 그의 연락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가여운 촛불을 노리는 그의 방식은 치밀했지만 동시에 뻔뻔했습니다. 결국 진가상도 그런 덫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정우는 이미 여러 차례 다른 모델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합의금으로 무마된 사건만도 수십 건에 달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얼굴을 한 괴물, 다크페이스 그 자체였습니다. 경찰은 그가 단순히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의 휴대폰을 분석한 경찰은 또 다른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가상을 살해한 직후 그는 또 다른 미성년자 여성에게 접근해 새로운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죄책감이나 두려움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범죄를 즐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끝없는 다크가 그의 심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곧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정우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가 성폭행 중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무겁지만 사형을 면한 정우는 오히려 기뻐하며 법정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피해자의 고통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아범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가여운 촛불은 끝없는 다크 속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다크페이스는 감형된 판결에 만족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정말 살아있는 것인지 듣는 이의 마음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사건 이후 양샤는 구치소에서 풀려난 직후 라이브 방송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시청자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수익을 올렸습니다. 법적으로 무죄였지만 고인과 유가족을 향한 배려 없는 행동은 대중의 분노를 샀습니다. 싸늘한 시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여전히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해 법적 책임을 피했을 뿐 실제로는 범행에 가담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사를 거듭해도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샤는 법적으로 자유로웠지만 사회적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진가상의 언니 진가는 동생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모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동생이 이루지 못한 꿈까지 대신 이루겠다며 무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다크 속에서 잃은 동생의 빈자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늘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쌍둥이 모델 살인 사건은 대만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 도사린 어둠, 그 속에서 가여운 촛불은 꺼져버렸습니다. 다크페이스의 탐욕과 집착은 결국 한 젊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비극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끝없는 다크의 기록이었습니다. 정우의 재판 과정은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판결에 분노했습니다. 가여운 촛불이 그렇게 무참히 꺼졌는데 다크페이스가 교도소에서 여전히 숨쉬며 살아있다는 사실은 대만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법정에서 정우가 보였던 태도는 더욱 분노를 키웠습니다. 그는 억울하다는 표정 대신 오히려 승리한 듯 미소를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다크 속에서도 그는 스스로를 괴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범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이렇게도 뻔뻔한 다크페이스를 마주할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피해자의 절규와 가족의 눈물은 외면당한 채 법의 균형추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재판 후 양샤는 또다시 대중의 관심을 이용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와 방송을 통해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동생을 잃은 유가족에게 단 한마디의 위로조차 없었으니까요. 사회는 양샤를 향해 냉담했습니다. 그녀는 법적으론 자유인이었지만 대중의 눈에선
다크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SNS마다 너도 공범 아니냐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악플러들을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쉽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무죄라 해도 도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가여운 촛불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양샤의 태도에서 끝없는 다크의 잔향을 보았습니다. 진가은은 동생의 무덤 앞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사진을 껴안고 끝까지 내 꿈을 대신 지켜줄게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 뒤에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자리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웃을 때조차 눈빛 깊은 곳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후에도 정우의 다른 범죄 가능성을 추적했습니다. 그의 휴대폰 기록과 SNS 활동에서 수상한 흔적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미 여러 피해자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됐지만 정식으로 드러난 사건은 진가상 사건이 전부였습니다. 대만 사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젊은 여성 모델 인플루언서들의 안전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끝없는 다크가 꿈틀거리는지를 드러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범은 울먹이며 말합니다. 가여운 촛불은 한순간에 꺼졌지만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다크페이스가 남긴 상처는 깊지만 우리는 그 어둠을 기억해야만 다시는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우의 범죄 전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과가 이미 드러났고 군 복무 시절에도 동료들의 물건을 훔쳐 영창에 수감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회 규범을 거스르며 끝없는 다크 속을 기어다녔던 존재였습니다. 출소 후 그는 이름을 바꾸고 새 삶을 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SNS에선 명품과 고급차, 번쩍이는 시계를 자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짝퉁이거나 대여품이었죠. 가여운 촛불들을 속여 다시 사냥할 발판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아범은 분노를 삼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다크페이스. 그의 두 얼굴은 사회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결국 무고한 생명을 집어삼켰습니다. 정우는 사진작가라 자칭하며 수많은 모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세계적 상을 받은 사진가라는 거짓말을 반복하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카메라 렌즈는 예술이 아닌 끝없는 다크의 욕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여러 차례 촬영을 빌미로 여성들을 유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공통적이었습니다. 화려한 약속, 고급 호텔, 그리고 이어진 공포. 경찰이 파악한 것만으로도 최소 5건이 미수 사건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합의금으로 무마되었습니다. 법망은 다크페이스에게 관대했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그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가여운 촛불들에게 다가가는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거칠고 뻔뻔해졌습니다. 결국 진가상 사건은 예견된 비극이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경고가 있었지만 사회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작게 울려 퍼지다 금세 사라졌고 다크페이스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아범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만약 조금만 더 일찍 막아섰다면 가여운 촛불이 꺼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아무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정우의 교도소 생활은 예상외로 평온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피해자인 양 꾸몄고 일부 수감자들에게조차 동정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숨은 끝없는 다크는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대만 언론은 사건을 인플루언서 사회의 그늘기라 불렀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 다크페이스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가여운 촛불의 희생은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지게 만든 비극적 경고였습니다. 법정에 선 정우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내 삶은 이제 새로 시작된다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법정 공기는 끝없는 다크로 짓눌렸고 방청객들의 분노는 터져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을 구형받은 정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이었으나 성폭행 과정에서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여운 촛불의 억울한 죽음을 결코 설명할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날 피해자 유족은 흐느끼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언니 진가는 동생의 사진을 꼭 끌어안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 동생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 울음은 사회의 무관심을 향한 절규였습니다. 정우는 교도소에서조차 뻔뻔했습니다. 그는 취재진에게 웃음을 보이며 무기징역이면 됐다며 안도했습니다. 가여운 촛불의 짧은 삶을 앗아간 다크페이스가 감옥에서 미소를 지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사건에 휘말렸던 양샤는 결국 공범 혐의를 벗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비난을 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는 발언, 가볍게 여기는 듯한 행동은 여론의 차가운 눈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석방된 직후 그녀는 방송을 켜고 수익을 올렸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가여운 촛불이 꺼진 그날, 누군가는 여전히 명성을 유지하며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은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아범은 한숨을 내쉽니다. 다크페이스의 그림자와 책임감 없는 주변인들의 태도가 뒤섞여 결국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도덕과 책임에 대한 시험대였습니다. 대만 사회는 이 사건 이후 인플루언서 문화의 그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이미지 뒤에는 끝없는 다크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건은 단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구조적 허점을 드러내는 신호였습니다. 진가은은 여전히 모델 일을 이어갔습니다. 언니는 동생의 목까지 살아내기 위해 무대에 섰습니다. 무대의 조명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늘 무거웠습니다. 가여운 촛불의 빈자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남긴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사회가 다크페이스의 신호를 외면하면 결국 더 많은 가여운 촛불이 꺼진다는 것, 아범은 분노를 삼키며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어둠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우의 교도소 생활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는 동료 수감자들에게 자신을 억울한 예술가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가여운 촛불의 목숨을 앗아간 다크페이스의 손이었습니다. 교도소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종종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의 주제는 어두운 지하와 결박된 인물들이었습니다. 끝없는 다크가 그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족은 그의 무기징역 소식에 고통을 삼켰습니다. 사형이 아니면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언니의 울음은 차가운 법정을 메우며 여전히 사회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양샤는 풀려난 후에도 여론의 문매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SNS에는 수많은 비난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허위사실지라 치부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결국 일부 네티즌들은 두려움의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기억합니다. 가여운 촛불이 꺼진 그날, 누군가는 명성과 이익을 먼저 챙겼다는 사실을. 아범은 분노를 삼키며 말합니다. 다크페이스의 범죄와 주변인들의 무책임은 결국 하나의 끝없는 다크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크 속에서 사회의 양심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만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인플루언서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서 벌어지는 질투, 경쟁, 그리고 범죄의 그늘은 대중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들은 언니와 함께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초 한 자루가 바람에 흔들리며 꺼질 듯 떨렸습니다. 그것은 가여운 촛불의 짧은 생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추모식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 다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다크페이스의 발자취를 끊어내려는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사건의 끝은 곧 사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범은 낮게 말합니다. 가여운 촛불이 꺼졌지만 그 빛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끝없는 다크를 막는 것은 기억입니다. 재판 이후 언론은 연일 사건을 다뤘습니다. 화면 속 정우의 냉소적인 웃음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다크페이스답게 반성은커녕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였습니다. 한편 양샤는 풀려난 직후 생방송을 켰습니다. 수만 명이 몰린 그 자리에서 그녀는 나는 결백하다라며 돈을 벌었습니다. 아범은 한숨을 쉽니다. 끝없는 다크가 상업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언니는 카메라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동생은 단순한 기사가 아닙니다. 그녀는 내 가족이고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미디어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성과 질투가 얽히고 다크페이스는 그 틈을 파고들어 가여운 촛불을 꺼뜨렸습니다. 대만 경찰은 사건 종결 후 스토킹 방지 대책과 인플루언서 보호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명의 촛불은 꺼진 뒤였습니다. 아범은 조용히 말합니다. 다시는 이런 끝없는 다크가 우리 곁에 내려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라디오 톤 속에서도 울분이 묻어났습니다. 양샤의 이름은 여전히 대중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무죄였지만 그녀의 태도는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교도소에서 늙어가겠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가여운 촛불의 짧은 생은 한 도시 전체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사건 현장으로 쓰였던 만상 빌딩 지하는 지금도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 남아있는 그 공간은 여전히 끝없는 다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범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가여운 촛불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기억이야말로 다크페이스를 막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가여운 촛불의 삶은 짧게 꺼졌지만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오래 남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는 끝없는 다크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질투와 탐욕이 뒤섞이면 가장 가까운 관계도 무너질 수 있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범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우리는 가여운 촛불을 기억하며 그녀의 이름이 잊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은 아픔은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할 기억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기억과 관심이 또 다른 촛불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